안녕하세요. DJ 가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한, 어찌 보면 인생 2회차를 맞이했다고 할 정도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30대 후반의 여자예요. 제가 인생 2회차를 맞이하는 데 큰 도움을 준 것은 저의 남편, 이제는 전 남편이라고 말해야 할 그 인간 덕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이혼을 했어요. 전 남편 놈과 그 인간의 엄마 덕분에 말이에요. 살아생전에 그렇게까지 추악하고 찌질한 인간들을 만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죠.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미친 인간들이길래 이 여자가 이러나 싶으시죠?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제 시어머니였던 그 여자는 저희 친정엄마 사업이 무너지자마자 제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자기 아들 인생에 똥물 튀기지 말라면서 말이죠. 어떤 인간인지 감이 오시죠? 그럼 저는 지금부터 그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열심히 적어볼게요.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타이틀은 SNS 스타가 되어버린 시어머니라고 하고 싶네요. TV보다 스마트폰으로 더 많은 소식을 주고받는 요즘 아니겠어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SNS며 너튜브 같은 곳이 뉴스보다 더 빠르게 소식을 전달하고 또 그 파급력도 어마무시하잖아요. 너튜브에 나오는 사람들이 연예인처럼 느껴질 만큼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런 곳에 저와 가까운 사람이 등장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어요. 야, 이거 너희 시어머니 아니야? 맞지? 아무리 봐도 너희 시어머니 같아서 말이야. 해외까지 나가서 저게 무슨 난리니? 너희 남편도 알아? 너는 갑자기 무슨 소리라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왜 너튜브에 나와? 닮은 사람 잘못 본 거 아니야? 야,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좀 또렷하냐? 누가 봐도 너희 시어머니야. 아주 얼굴 코앞까지 카메라 들이대서 너희 시어머니 얼굴 대문짝만하게 찍혔어. 빨리 봐봐.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제게 보내온 영상 링크. 그 링크를 보는데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친구의 말대로 영상 속에 등장한 건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는 한국도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어요. 그 당시 시어머니 생신 기념으로 저희 부부가 시어머니 친한 친구분과 함께 해외여행을 보내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곳에서 싸운 것이었죠. 어차피 니들 이거 죄다 뻥튀기로 가격 불려서 우리한테 파는 거잖아. 다운하라고. 가격 다운. No, 안 돼요. 이거 비싼 거야. 한국 사람한테 안 팔래. 가. No. 상황을 보아하니 시어머니는 물건을 파는 상인과 가격 흥정을 하다가 싸운 것 같았어요. 물건을 파는 외국인 상인 역시 격렬하게 안 된다고 노를 연신 외치고 있었죠. 영상으로 보는데도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보는 내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말이에요. 더군다나 거기서 시어머니는 차마 입에 담기 부끄러운 말까지 해댔어요. 못 입고 못 먹는 니들 나라에 우리가 돈 쓰러 온 거잖아. 그러면 니들도 알아서 비위를 맞춰야 할 것 아니야. 다운하라고! 이깟 거 이거 다 별것도 아닌 거잖아. 야! 이래서 니들이 후진국 소리를 듣는 거야. 알아? 이것 보세요, 아주머니. 정도껏 나라 망신시켜야지. 사람이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지.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저건 또 뭐라는 거야?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제가 보기엔 영상 속에서 시어머니가 하는 태도가 몰상식하기 그지없었고 보기 좋지 않았거든요. 영상 속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가신 친구분은 그 영상에서 시어머니를 말리다가 뒤로 발라당 낮아빠지시기도 했어요. 어머 어떡해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말이에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당신을 찍고 있는 또 다른 관광객 중 한 명에게 달려들었어요. 뭐예요, 아줌마? 뭐긴 뭐야. 사람이다. 너는 또 뭔데? 같은 한국인이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걸 찍고 앉았어?
시어머니 얼굴이 미친 듯이 확대되고 시어머니가 소리치는 고함이 핸드폰 스피커를 찢을 듯 출력되면서 영상은 끝이 났어요. 물론 지금은 영상이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정말 고생하면서 그 영상 내렸습니다.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순미가 여행 가서 들떠가지고 방방 뛰어다니다시피 했거든? 지 나이 생각 못하고 설치다가 그게 골병이 났지 뭐냐. 그 리조트 수영장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꼬리뼈 쪽을 좀 다쳤나 봐. 어머, 괜찮으신 거예요? 꼬리뼈는 잘 아물지도 않는데. 아니, 순미 이모가 그랬다고? 이모가 기분이 많이 좋으셨나 보네. 그나저나 이 사람 말대로 꼬리뼈는 잘 아물지도 않는다는데 어떡해? 그러니까는 니들도 알다시피 순민의 자식들이 영 부실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좀 병원비를 보태주면 어떨까 하는데 말이야. 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시어머니는 당신과 함께 여행을 가셨던 친구분이 다치셨다면서 병원비를 보태줘야 할 것 같다고 하셨던 거거든요. 저 영상을 보자마자 그 일이 퍼뜩하고 떠올랐죠. 저는 남편에게 해당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와 시어머니는 마주 앉아 그날의 진상에 대해 이야기 나누게 되었죠. 아니 엄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온 거야? 나랑 이 사람 아까 영상 보고 얼마나 시겁했는 줄 알아? 엄마가 한 거 그거 나라 망신은 물론이고 이거는 집안 망신이야. 너 말 참 희한하게 한다. 내가 무슨 나라 망신을 한 거고 집안 망신을 시키고 왔다는 거야. 그것들이 한국 사람 만만하게 보고 등쳐먹으라고 한 거 내가 제대로 교육시킨 거지. 나는 잘못한 거 없어. 거기 댓글도 나 잘했다는 사람들도 있더만. 나는 애국자야, 애국자. 대체 왜 그런 것이냐 이야기하는 남편에게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시모는 전혀 자신이 한 행동이 무슨 행동인지 모르는 것 같았죠. 그런 시어머니의 태도를 보면서 당황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다른 것도 아니고 어린애가 파는 물건인데 거기서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순미 이모님 다치신 거 수영장에서 넘어지신 것도 아니고 어머니 말리시다가 그러신 건데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아니, 그런데 듣자 하니까는 내가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니들한테 일일이 다 이야기해야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제가 정확한 맥락을 콕 집어내자 당신이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내가 일일이 너희한테 그걸 다 말해야 하냐며 되려 큰 소리를 쳤어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자기가 괜히 찔리니 큰 소리만 버럭버럭 질러댄 것이겠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했던 그 좋다는 댓글. 거기 댓글도 나 잘했다는 사람들도 있더만. 이라고 시어머니가 당당하게 외치던 그 말 기억하시죠? 상식적으로 그게 좋은 댓글이었겠어요? 사람들이 잔뜩 비아냥거리고 화를 내면서 시어머니 행동을 질책한 건데 말입니다. 솔직히 시어머니 상처받으실까봐 일일이 다 언급하지 않았다면 당시에는 그래도 내 시어머니라고 너무 속상한 댓글들이 많았네요. 아직도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구나. 나라 망신 다 시키네. 한국의 신사임당이라는 둥 아주 제대로 비꼬는 댓글이었죠. 진짜 내가 살다 내가 이런 것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다. 아우, 나 정말로 당신한테 창피해 죽겠다 정말. 뭘 어떻게 하겠어. 그나마 우리 둘이 창피한 게 낫지. 남들 더 알기 전에 빨리 처리하는 게 나아. 결국에는 남편과 제가 사비를 들여가면서 그 영상을 내릴 수 있게 사설 업체도 알아보고 돈을 써서 그 영상을 내렸어요. 지금 생각해도 창피한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 창피한 행동을 시어머니 혼자서만 잘한 행동이라고 스스로 망상을 하며 기억하고 있다는 게 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자기 객관화가 떨어지고 자기 입장에서밖에 생각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다만 동물들의 세계에서 먹이사슬이 존재하듯이 인간들의 세계에서도 먹이사슬이 존재하지 않겠어요? 자기 입장에서만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시모도 저희 친정엄마 앞에서만큼은 깨갱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단순히 사돈지간 관계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엄마한테 이미 한참 전부터 꼴이 잡혀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지긋해 죽겠네 진짜. 아니, 너랑 나는 대체 무슨 인연이라고 이렇게 만나는 거야? 아우, 징글징글하다. 전생에 무슨 부부였다니? 엄마, 못하는 소리가 없어 정말. 왜 이래? 시어머니가 저렇게 징글징글하다고 연신 외치는 사람이 누구였냐고요? 그건 바로 저희 친정엄마였어요. 말은 바로의 사돈. 우리 지금 친구로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고 사돈지간으로 여기 앉아있는 거다. 미자야, 철 좀 들어라. 뭐? 철 좀 들어? 야, 네가 무슨 나보다 언니냐? 하여간 저 기집애는 어릴 때부터 꼭 저렇게 사람 가르치려고 들었다니까는.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는 어릴 적 한 동네에서 자란 분들이셨어요. 두 분이서 동네에서 쭉 함께 자라오셨고 자식들인 남편과 저 역시 한 동네에서 자라 소꿉친구에서 연인으로, 연인에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된 사이였죠. 겉으로 보기엔 그냥 투닥투닥하는 것처럼 보인다만 시어머니와 저희 친정엄마는 어느 순간 한 계기로 정말 앙숙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의 금전적 사건 때문이었죠. 솔직히 말해서 나는 혜성이 그 자식보다도 네가 더 내 친구라고 생각을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너희 결혼할 때 너 아깝다고 얘기하는 애들 진짜 많았어? 솔직히 결혼은 현실이잖아. 딱 봐도 너희 친정에서 집 해줘. 혜성이 차 바꿔줘. 네 절친인 우리 입장에서는 네가 아깝지. 너희끼리 그런 얘기도 했었어? 아휴, 야, 말은 고마운데 결혼하고 살면 다 그런 거지 뭐. 누가 아깝고 그런 게 어딨냐? 지금 혜성이 봐봐. 우리 엄마랑 나한테 잘하잖아. 그거면 된 거지. 한쪽으로 기운 결혼이다. 여자가 남자 잡고 살겠네라는 말을 들었던 저희 부부의 결혼. 그건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친정집은 시댁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었거든요. 친정엄마나 저나 손익계산 따지면서 사람을 대하는 성격들은 아닌지라 결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누구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갔네 이런 걸 따지지는 않았어요. 그냥 여유되면 더 하자라는 주의였죠. 그 당시만 해도 남편도 그랬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만큼은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까맣게 몰랐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엄마 돈을 가지고서 다단계에 막대한 돈을 투자했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 사실이 드러나면서 돈에 의해 한쪽으로 기울고 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예, 너 잠깐 시간 좀 있지? 내가 할 말이 좀 있어서 말이야. 혜성이한테는 나 만난다고 얘기하지 말고 좀 나와라. 어느 날 저한테 시어머니가 연락해서는 저를 따로 불러내더라고요. 남편한테는 당신 만난다는 이야기하지 말고 나오라면서 말입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나갔어요. 여기야. 혜성이한테는 말 안 하고 나온 거 맞지? 네, 그럼요. 그런데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그게 말이야. 자리에 나가보니 시어머니 얼굴은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 있었고 양볼은 해골마냥 푹 패여 있었죠. 저는 시어머니의 몰골에 깜짝 놀라
왜 그러시냐고 물었어요. 사람이 저렇게까지 얼굴에 그늘이 드리울 수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 안색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시어머니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제 앞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모든 사실을 이실직고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희 엄마한테 돈을 좀 크게 빌렸거든? 내가 사업 한번 해보겠다고 빌린 돈이었어. 뭐 엄한테 쓰겠다고 빌린 돈도 아니었고. 이건 또 무슨 소리인 거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어머니가 하는 말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시어머니는 다단계 회사의 시스템에 철저히 빠져들어 있었고 당신 밑으로 사람을 달기 위해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써서 다단계 회사에 투자를 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 망할 것들이 말이야. 어쩌면 그렇게 머리를 써서 다른 사람들 돈을 홀라당 자기네들 뱃속으로 쑤셔넣는다니? 그런데 그 결과가 과연 좋을 리가 있겠어요? 다단계 회사 측에서 교묘하게 머리를 쓴 것이었죠. 대표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면서 다른 회사가 된 것처럼 하여 이전에 다단계 회원들이 투자했던 것들이 자기네들과 아무 상관없다는 식으로 일을 처리해버린 것이었어요. 그렇게 시모는 순식간에 1억이라는 돈을 날리게 된 것이었죠. 어머니, 그러면 그동안에 저희 엄마한테 이자는 어떻게 주신 거예요? 어머니 말씀대로라면 그래도 꽤 시간이 걸렸던 것 같은데. 아니, 왜 저희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너까지 나한테 뭐라고 할 거야? 지금은 그러지 말어라. 나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너희 엄마한테 이자 한 번도 밀린 적 없었어. 그것들이 이자랍시고 아주 척척 돈을 잘 두더라고. 내가 거기에 낚인 거지 뭐. 아휴, 나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한다니. 시어머니가 1억을 투자했을 당시 다단계 회사에서 척척 나오던 이자로 저희 친정엄마한테 1억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가셨대요. 하여간 돈 가지고 사기치는 인간들 수법은 어쩌면 그리 똑같나 몰라요. 이자를 너무 잘 주더랍니다. 이자를 척척 주니 이거 대박이다 싶어서는 심지어 돈을 더 땡겨올까 싶어서 대출도 알아보셨었대요. 대출이 안 나온 게 신의 한 수였던 거죠. 대출까지 나왔다가는 더 많은 돈을 날렸을 텐데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아무튼 시어머니가 다단계에서 사기를 당하면서 그 난리가 나게 된 것이었어요. 너도 너희 엄마 성격 잘 알 거 아니냐. 아유, 그 기집애. 아니, 너희 엄마가 워낙에 성격이 칼 같잖냐? 또 나한테 얼마나 쓴소리를 할지. 내가 아주 치가 떨려서 그래.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말을 좀 잘해줄 수 있냐 해서 내가 부른 거야. 저희 친정엄마가 무서웠던 시어머니는 저를 불러내 네가 어떻게 말을 좀 잘해줄 수 있겠냐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사람을 잘못 고른 것이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우리 엄마 딸인데 엄마랑 똑같겠지 다를 게 있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했어요. 그럴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어머니, 서운하게 들리실지는 몰라도 어머니랑 저희 엄마 사이의 일이고 더군다나 두 분이서 금전적인 일로 얽혀있는 걸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는 어쩌면 네 엄마랑 그렇게 똑같냐? 어? 내가 남이야? 너 우리 성욱이한테도 이렇게 손 딱딱 끊냐? 참네. 됐어. 그깟 1억 내가 그거 못 갚을까봐? 걱정하지 말어. 내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을 테니까. 시어머니는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라면서 제게 노발대발했어요. 그러고는 저렇게 어떻게든 내가 그 돈 갚는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시더니만 살다 사돈 애들 앞에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너 진짜 적당히 해? 그래서 내가 각서 쓰는 거 아니야. 네 돈 갚는다고. 하여간 말끝마다 사돈사돈거리면서 하는 말 꼬락서리 보면은 그냥 싸가지야. 아유, 인간아, 철 좀 들어라. 철 좀. 싸가지 없어도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잖아. 호언장담하시던 시어머니는 결국 저희 친정엄마 앞에서 각서까지 썼어요. 그것도 저와 저희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말이에요. 장모님, 저도 같이 책임지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치던 시어머니. 하지만 요즘 세상에 1억 대출이 그리 쉽게 나오겠어요? 그럴 리 없었죠. 결국은 남편까지 모든 일을 알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엄마한테 소액으로 조금씩이라도 해서 빚을 갚겠다는 각서를 내밀었어요. 저희 남편이 함께 갚겠다면서 말이에요. 그 뒤로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엄마한테 그 어떤 찍소리도 하지 못하며 지냈어요. 독한 건 어떻게 지 딸내미 시어머니 나한테 이렇게 팍팍하게 구냐고. 내가 나쁜 마음 먹고 지 딸내미 시집살이라도 시키면 어떻게 하려고? 물론 시어머니는 꿍얼꿍얼 저런 소리를 해댔지만 아무런 힘도 펼치지 못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정말로 저희 친정엄마한테 무슨 저주라도 걸었던 것일까요? 한평생을 꼼꼼하게 당신 재산을 관리하시고 철저하게 사업을 해오시던 친정엄마가 30억 건물을 잃게 되셨죠. 친정엄마는 지금도 그 당시 일을 떠올리시면서 과하게 욕심을 부렸던 것이 화를 불러일으켰던 것 같다고 후회를 하시곤 하세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 후회해봤자 뭐 하겠어요. 속만 상하죠. 우선 저희 친정엄마가 재산을 잃게 된 데에는 집이 걸려 있었어요. 내가 정말 뭐에 단단히 씌었었나 봐. 아무리 남들이 집값 오를 거다 했어도 내 생각대로 했었어야 하는 건데 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판단을 잘못한 거야. 이미 벌어진 일 뭐 어떻게 하겠어. 일단은 엄마, 일은 벌어진 거니까 그만 후회하고 다시 생각 잘해서 움직여보자고. 엄마 딸 돈 잘 벌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집값이 한창 오르던 시기 다들 기억하시죠? 집값이 더 오를 거다 뭐 한다는 말에 저희 친정엄마는 무리를 해서 집을 구매해 두셨던 거예요. 하지만 집값은 오르기는커녕 땅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폭락을 하고 은행권 대출도 잘 안 나오게 되면서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었죠. 결국 엄마는 건물과 재산을 처분하면서 집을 사느라 무리했던 빚을 겨우 갚게 되신 것이었죠. 갑작스레 이런 일이 생기니 저와 엄마 입장에서는 정말 시어머니가 무슨 저주라도 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에 엄마와 저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야 뭐 다시 벌면 되는 거지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내려 했죠. 대체 요즘 왜 그러는 건데? 당신 원래 반찬 투정했었어? 당신이 내가 일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한 적 있었냐고. 왜 이래 정말? 내가 뭐 하나만 얘기했다 하면 무슨 죽일 듯이 달려들면서 싸우자고 덤벼들고. 내가 당신한테 뭐 잘못했어? 아니면 내가 당신한테 뭐 서운하게 한 거라도 있냐고. 뭐가? 나 원래 이랬어. 내가 반찬 투정했는데 네가 그냥 귓등으로도 안 들었나 보네. 아니야? 평소에도 남편 알기를 개똥으로 하니까. 그리고 내가 언제 너한테 죽일 듯이 싸우자고 달려들었는데? 너 말 진짜 희한하게 한다? 말하다 말고 어디 가? 얘기하고 가. 내 몸뚱아리 가지고 내가 나간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아 정말. 남편 알기를 아주 개똥으로 알지. 그런데 엄마의 상황이 바뀌면서 저희 부부 사이의 관계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봐도 제가 저희 친정엄마 자식인 게 티가 나는 것처럼
남편도 누가 봐도 시어머니 자식이라는 게 결국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전에도 투닥투닥한 적은 있었지만 그냥 장난치는 정도의 말다툼만 있었을 뿐 서로 고성을 지르거나 문을 쾅 닫고 집을 나가버린다거나 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저렇게 행동을 하기 시작했죠. 사람이 한숨을 내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그걸 가지고 사람 기운 빠지게 옆에서 그만 한숨 쉬어라 라고 시비를 걸어와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숨을 깊게 쉰 거다 라고 해도 말꼬리를 잡고는 싸움을 걸어왔죠. 그렇게 하루 이틀 싸움이 늘어가면서 남편은 일주일 정도를 시댁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싸우다가 집을 나가고 나서는 말이에요. 아니야, 엄마. 일은 무슨. 그냥 요즘에 야근이 많아서 내가 좀 피곤해서 그래. 엄마 딸이 일을 너무 잘해서 회사에서 나만 찾네. 너 정말로 이서방이랑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아니라니까. 내가 이서방이랑 무슨 일 있을 게 뭐가 있어. 그냥 엄마가 이번에 건물 날리고 하면서 괜히 너한테 피해간 거는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그래. 어우, 아니야. 그런 생각 하지도 말어. 이서방 평소랑 똑같아. 우리 잘 지내고 있어. 엄마, 이서방 왔나 보다. 끊을게. 남편 놈이 자기 뿔났다고 온갖 추태를 다 부린 뒤 시댁으로 가버린 지 일주일이 조금 넘던 시점. 친정엄마한테서 연락이 왔었어요. 이서방과 무슨 일 있느냐고 말입니다. 엄마들은 어쩌면 그렇게 직감적으로 자식에게 생긴 일을 알아채시는 건지 참 신기해요. 잘 지내는 거냐, 괜찮냐는 엄마의 물음에 울컥울컥 눈물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아무리 숨긴다고 숨겼지만 엄마는 이미 다 느끼고 계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런데 또 타이밍 기가 막히게 친정엄마 통화를 하고 있는데 현관문 도어락이 띠띠띠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서둘러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갔죠.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건 남편 놈이 아닌 시어머니였어요. 너는 무슨 내가 귀신이라도 된다니? 사람을 보고 왜 그렇게 사색이 돼? 사람 기분 나쁘게. 아니 어머니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그이랑 같이 오신 거예요? 혜성이가 뭐가 좋다고 여기를 오겠냐? 나 혼자 왔다. 남편이랑 결혼해서 살면서 시어머니한테도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한테도 한 번도 비밀번호를 공유한 적이 없었는데 대뜸 시어머니가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다니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니었죠. 태어난 척했지만 시어머니도 저를 보고 흠칫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옷매무새를 가다듬고서는 제게 성큼성큼 다가와 서류를 내밀었어요. 얼굴 보고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서류만 두고 가려고 했더니만 너 어떻게 집에 있니? 너도 네 애미처럼 개털된 거야? 세상에 어쩌면 저렇게 천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숨도 쉬지 않는 것처럼 제게 무자비하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게 이혼 서류를 툭 던지면서 말이에요.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 너 눈으로 아주 나 잡아먹겠다? 눈 똑바로 안 떠? 어디서 시애미한테 도끼 눈을 하고 있어? 도끼 눈을 뜨던, 도끼질을 하던 제가 지금 묻잖아요. 저희 엄마한테 지금 뭐요? 애미요?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죄 지은 것 하나 없는데 시모라는 여자한테 저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제 성질대로 했죠. 도끼 눈 뜨고 시모에게 덤벼들었어요.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냐고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시모 주춤하더라고요. 목소리는 덜덜 떨리는데 자기 딴의 시어머니 위상을 지켜보겠다며 말은 계속하더군요. 아이고, 저 말하는 싸가지 봐. 그래. 어차피 끝낼 마당에 나도 너한테 뭐 기대하는 것도 없다. 네 애미, 내가 네 애미라고 했다. 왜? 개털된 네 애미 빚까지 있다던데? 나 다른 건 몰라도 내 아들한테 똥물 튀기는 꼴은 못 본다. 이혼 도장 찍어라. 그랬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엄마 재산이 싹 다 처분되자 제게 이혼 서류를 갖고 온 것이었죠. 당신 아들과 당장에 헤어지라면서 말이에요. 저는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물었죠. 시모의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아유, 정말 나 같은 말 반복하는 거 딱 질색인데 네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건 아니? 마지막으로 말하니까 더 묻지 말어라. 네 엄마가 개털돼서 빚까지 있는데 그걸 귀한 내 아들이 그 집안 사위라는 이유로 함께 빚을 갚게 할 수는 없다고. 됐니? 저는 시모의 말을 듣자마자 그대로 핸드폰을 들었어요. 남편 놈한테 전화를 하기 위해서였죠. 그 자식을 붙잡고 싶어서 그랬냐고요? 아니요. 정말 열이 뻗칠 대로 뻗쳐서였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그 인간이 내 눈앞에 있었다면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그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모는 열을 받을 대로 받은 저를 보면서 비아냥거렸어요. 뭐, 네 남편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려고? 아이고, 물어보세요. 네 남편이, 내 아들이 나한테 너희 집 비밀번호 직접 알려주면서 엄마가 가서 이혼 서류 내주고 오라고 한 거니까. 시모의 저 말을 듣는데 저는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잘못 들은 건가 했어요. 남편이라는 인간이 뒤에서, 그것도 아주 조용히 저도 모르게 자기 엄마랑 이야기를 하고서 이혼을 준비했다는 사실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 소름이 쫙 끼치면서 뒤늦게 혈압이 오르는 것 같았죠. 누누이 말하지만 제가 누구 딸내미겠어요? 동네를 주름잡던 우리 엄마의 딸내미거든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올지라도 저는 제 승깔대로 해버렸어요. 내 앞에서 뭐라고 떠들던 말던 그대로 남편 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는 야,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뭐 이런 개쓰레기 같은 놈이 다 있어? 너 당장 이리로 튀어와. 이혼하고 싶어? 그럼 네가 와서 네 주둥이로 나한테 말해. 네 엄마 뒤에서 숨어있지 말고. 저는 시어머니가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일절 상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남편 놈이 전화를 받자마자 욕부터 시전해 주었어요. 거실이 쩌렁쩌렁하게 울릴 정도로 엄청 크게 소리를 질러버렸죠. 그러자 제 앞에서 너희 집 망했지 않냐며 이혼을 짓거리던 시모도 우렁찬 제 소리에 깜짝 놀라 자기 가슴팍을 부여잡고 털썩 주저앉더군요. 어머, 저거 말하는 것 좀 봐. 혜성아, 이 기집애 말하는 거 다 녹음해, 어? 야, 너희 엄마가 녹음하란다. 녹음 꼭 해라, 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너희 엄마? 너 말 다 했어? 니네 엄마는 우리 엄마한테 니 애미라고 하는데 나는 못하냐? 야, 너 치사하게 그 나이 먹고 엄마한테 이혼시켜달라고 부탁을 하니? 하긴 네가 그 모양 그 꼴이니까 그 나이 먹도록 승진 하나 제대로 못해서 후배들한테 치이고 다니지. 아니야? 빌빌거리던 놈 인맥 써서 취직시켜줬더니만 뒤통수를 쳐? 저는 그 놈한테 어디 한번 이혼해보자고 했어요. 과연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게 누구인지 두고 보자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 놈과 전화를 끄는 저는
제 앞에서 논란 속 달랜다며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는 시모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아까 저한테 어머니 아들 인생 망치지 말고 이혼하라고 하셨죠? 이혼해야죠. 그럼 제 명의인 시댁 집부터 팔게요. 괜찮죠? 왜요? 설마 아직도 그 집이 어머님 아드님이랑 제 공동명의인 줄 알았어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어머니. 아니지. 어차피 이혼하면 남인데 내가 뭐하러 호칭을 써주고 있나 몰라. 아줌마. 뭐? 아줌마? 야,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아줌마? 그럼 뭐 할머니라고 불러줘요? 됐고, 아줌마 다단계 한다고 사고치고 나서 내가 그 집 명의 바로 내 명의로 이전했어요. 어차피 그 집 내가 산 거라서 아줌마 아들도 그렇게 하라고 자기는 할 말 없다고 나한테 알겠다고 한 거거든요. 일단 그럼 그 집부터 처분해야겠네. 시댁을 팔겠다고 하자 시모의 표정이 사색이 되더군요. 이전까지는 그래도 남편놈 체면 생각해서 시댁을 나랑 공동명의로 해두었었는데 시모가 다단계 사고치고 나서 제 명의로 돌려놨었거든요. 그 중요한 사실을 시모는 몰랐던 것이었어요. 하여간에 잘해줄 때 고마운 줄 알고 잘해야 하는데 역시 호의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것 같지 않나요? 아이고, 참 무섭다. 무서워. 됐으니까 너 알아서 해. 어디 한번 해봐. 그게 뭐 내놓는다고 팔려버리는 것도 아니고 어디 한번 해봐. 시모는 자기가 살고 있는데 설마하니 제가 정말로 자기 집을 정말로 내놓을까 싶었나 봐요. 인간적으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자기가 저한테 이미 인간 이하의 짓을 해놓고 상대방은 자기한테 인간 취급을 해주길 바라다니 생각부터가 글러먹은 인간인 것이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남편놈도 시댁이 제 명의로 된 걸 알고 있었으면서 왜 이혼을 하자고 했던 것인가 여러분도 궁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 당시에 꽤나 궁금했었으니 말이에요. 그건 그날 바로 알게 되었죠. 그놈이 그날 저녁 집으로 들어와서 재개한다는 소리가 가관이었어요. 너 우리 엄마한테 엄마 집 판다고 협박했다며? 야, 팔라고. 내가 설마하니 보험 하나 없이 너한테 이혼하자고 했을까? 이거 보여? 지금 내 코인 미친 듯이 상한가 치고 있어. 네가 그렇게 어울리지 말라던 규필이가 준 정보로. 규필이라고 하는 인간은 남편놈의 친구였어요. 저는 그 친구를 정말 싫어했었어요. 결혼식 날 축의금 받았던 인간이 그 인간이었는데 축의금 봉투 슬쩍 하려다가 제 친구한테 걸려서 다시 내뱉어 놨었거든요. 남편놈도 참 생각이 없는 거죠. 믿을 인간을 믿어야지. 딱 봐도 사기꾼 냄새가 스멀스멀 풍겨져 오던 인간을 친구랍시고 옆에 두고 있었다니. 멍청한 놈인 게 분명합니다. 어쨌든 남편놈은 제가 그토록 싫어하는 그 친구한테 정보를 받은 것이었어요. 그 정보를 자기가 잡아서 신규로 상장하는 코인에 올라타서 미친 듯이 돈을 벌고 있다며 다음 달이면 수십억 돈 벌 거라고 했다면서 그걸 믿고 제게 이혼을 하자고 한 것이었죠. 내 말 알겠지? 당장 우리 엄마 사는 그 집? 그거 팔아. 아니면 내가 그 집값 줄까? 야, 나 아쉬울 거 없어. 알아? 이미 나는 엄마 모시고 살 아파트 계약금 걸어두고 왔으니까 너 편한 대로 하세요. 최규필이 정보를 준 걸 믿는 너도 참 대단하다. 그랬어? 그렇게 그 코인이 쑥쑥 올라서 네가 그렇게 나한테 시건방을 떤 거야? 너 진짜 대단한 인간이다. 그렇게 시커먼 속 갖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여지껏 나랑 우리 엄마 앞에서 그렇게 살았니? 야, 헛소리 하지 말고 집 팔아. 당장 부동산에 내놓으라고. 참네, 그깟 주택? 야, 그거 팔아서 너랑 너희 엄마랑 어디 빌라든 뭐 들어가서 살아라. 어? 그러면 된 거지. 아니야? 된 거잖아. 정말이지. 어이가 있는 대로 다 상실되더라고요. 저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그렇게 주둥이를 놀리는 그놈이 그저 얄밉고 꼴보기 싫었습니다. 뭐라 나불거리는 그놈 머리통을 팍 내리쳤고 그놈은 그 덕에 혀를 깨물었죠. 혀 짧은 소리로 그 와중에도 나불거리는데 코미디 그 자체였어요. 다 미쳤어? 티났다! 녀석 존나 진짜! 헛소리 좀 그만하고 입 좀 닥쳐! 혓바닥에서 피도 나고 싶지 않으면. 그리고는 저는 그놈이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놈과 이혼 도장을 찍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날 바로 시댁을 부동산에 내놓았죠. 누가 봐도 그 집은 괜찮았던 터라 매물로 내놓자 연락이 빗발쳤고 저는 가장 좋은 값에 그 집을 팔았어요. 입주일도 가장 빠르게 한다는 세입자한테 말이에요. 그래, 이렇게 된 거 아주 인연을 제대로 끊자고, 응? 너나 네 애미나 내가 아주 두 계집들한테 질릴 대로 질렸어. 시모는 당연히 당신 아들놈이 임시로 얻어준 월세방으로 집을 옮겼어요. 짐을 빼면서도 뭐 그리 할 말이 많은지. 가만히 보면 하는 짓이 유치하기 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존심 상한다고 저딴 식으로 말을 하는 게 그저 찌질했죠. 그렇게 더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이 저는 그놈과 협의 이혼을 하기로 하였어요. 아유, 아주 그냥 천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것 같네. 야, 협의 이혼해줘서 너무 고맙다. 어? 숙려기간 그딴 거 뭐 필요하냐? 그냥 한 달 뒤에 이혼 확정인 걸로 하고 끝내자. 아우, 고맙다. 숙려기간을 받던 그날 그놈은 저렇게 또 까불락거렸습니다. 자기 앞에 펼쳐질 일이 어떤 일일지 아무것도 몰랐으니 가능했겠죠. 하지만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협의 이혼을 하는 과정에 있는 한 달여의 이혼 숙려기간 안에 두 모자가 태도를 싹 바꿔서 저한테 빌빌거릴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숙려기간이 거의 중반쯤에 달했을 시기였어요. 사실 말이 숙려기간이지 이미 이혼을 한 상태라고 확정을 해둔 상태라 저는 이혼남이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다녔죠. 그런데 어느 날 시모였던 그 여자가 저를 찾아온 것이 아니겠어요? 이혼을 하라고 떠들어대던 그 당당함은 어디 가고 세상 비굴하게 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예, 아유 이놈이 글쎄 순간 돈에 눈이 멀어서 헛생각을 한 거야. 어? 너 기분 많이 상했지? 나도 그렇고 이놈도 그렇고 너한테 그렇게 굴었던 거 정말 후회하고 우리 반성 많이 하고 있어. 여보, 엄마 말대로 내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장모님 사업 어그러지면서 나도 이래저래 마음이 많이 심란했었는데 거기다 갑자기 코인이 터져버리니까 내가 사리분별을 못했던 것 같아. 시모와 남편놈은 저를 의자에 앉혀두고 누가 더 잘 비는가 대결을 하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 다 제 앞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더라니까요. 그 인간들이 갑자기 왜 그렇게 태도를 바꿨냐고요? 그건 바로 저의 남편이었던 그 놈이 이혼을 결심하게 만들었던 그 코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게 이놈아, 너는 내가 여자 말만 잘 듣고 살라고 했었잖아. 진작에 네 안사람 말 듣고서 규필인지 귓구멍인지 아는 놈이랑 인연 끌고 살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죄송한데 저 싸움 구경하라고 여기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저 그쪽 아드님이랑 이혼하고 너무 잘 살고 있었거든요. 스트레스 받는 거 하나 없이요. 그러니까 싸우실 거면 두 분이서 알아서 싸우세요. 저는 이만 일어날 테니까요. 제 눈에는 영 인간성이 별로로 보였던 남편놈 친구가 소개시켜줬다는 그 코인이 휴지 조각이 된 것이었어요. 그 친구라는 놈이 코인을 상장하는 메인 인원들과 연관이 있어서 타이밍 좋게 들어간 것인데 그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분열이 있으면서 일부 사람들이 먼저 돈을 마구잡이로 빼낸 것이었죠. 그러면서 상승세를 가던 코인 값이 순식간에 나락을 하면서 남편놈 돈 역시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더 웃긴 게 시모 태도였죠. 남편놈이 코인으로 돈을 벌 때 시모, 규필이라는 그 인간한테 갈비며 뭐며 바리바리 갖다 바친 사람이었어요. 고맙다고 말입니다. 그래 놓고서는 이제 와서 무슨 참 웃기지도 않아요. 나 아파트 계약금 넣은 것도 지금 날리게 생겼어. 내가 당신 말 듣고 그 자식이랑 아예 말도 섞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내가 정말 멍청했어, 여보. 내가 당신이 원하는 만큼 사과하고 당신이 하라는 거 다 할게.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정말 웃기지도 않는 인간 아닌가요? 도대체가 자존심이라는 것도 없는 것인지 그놈은 저한테 그렇게 헤어지자고 뺀질거리며 굴더니만 그새 저한테 다시 와서 그것도 자기 엄마까지 데리고 와서는 제 앞에서 이혼을 없던 걸로 하자며 다시 합치자고 하더라고요. 다시 합쳐서 자기가 계약한 아파트를 시댁 판돈으로 함께 들어가서 살자면서 말이에요. 내가 정말 보다 당신이라는 인간 밑바닥이 이 정도일 줄 몰랐다. 너도 참 나한테 바닥을 다 보여주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인간인 거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나 당신이랑 연애하고 당신이랑 결혼해서 살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 아니야? 그건 그때 얘기고 이미 네가 지난번에 보여준 모습이 그게 네 분성인 거를 나한테 떡하니 보여줘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그래, 내가 다 잘못한 거 안다니까? 그리고 여기 엄마랑 같이 온 거 엄마가 너한테 미안하다고 직접 같이 가겠다고 해서 내가 모시고 온 거야. 내가 엄마 앞세워서 당신한테 동정팔이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아우, 찌질해. 정말 너무 찌질하지 않나요, 여러분? 도대체가 저거를 변명이라고 하는 건지. 아니, 변명에도 좀 성의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말하는 내용 들어보면 그냥 징징징. 어린아이가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듯이 자기랑 같이 다시 살아달라고 징징거리는데 꼴 보기가 싫었어요. 미안한데 이제는 내가 너 같은 인간이랑 살기 싫어. 너 같으면 너랑 살겠니? 안 그래? 아유, 정말 해도 너무한다. 혜성이 얘가 너랑 얼마나 오래 만났어. 니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고 말이야. 결혼까지 했었잖아. 그런데 이렇게 내칠 거니? 그러는 저야말로 좀 여쭤볼게요. 말씀대로 저 그쪽 아드님이랑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고 결혼까지 해서 그쪽 집안 식구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거는 그때는 너나 나나 감정이 서로 격했잖니, 안 그래? 그게 그렇게 서운했으면은 내가 그것도 사과할게, 응? 제가 미쳤나요? 저런 인간들과 다시 엮여서 피곤한 인생을 살게요? 저는 땅에 납작 엎드리다시피 엎드려서 비는 그 모자를 보는데도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생기지 않았어요. 냉정하고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나한테 그랬죠.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 싫어한다고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같은 말 반복하게 하면서 사람 짐 빼지 말고 나가요.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저는 두 모자에게 다시는 니들이랑 엮이기 싫다고 꺼지라고 말했어요. 그놈과 그놈 엄마는 한 달이라는 이혼 숙려기간 내내 제게 매달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저는 그놈과 최종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인간은 자기가 아파트 잔금으로 내야 할 돈을 다 못 넣어서 계약금마저 날려버렸죠. 너 때문에 내 인생 제대로 꼬였어. 알아? 매정한 년. 마지막 얼굴을 보던 날 그놈은 그것도 제 탓이라면서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네가 마음을 그렇게 써서 자기랑 자기 엄마가 월세살이 하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게 왜 제 탓이겠어요? 다 자기 탓이지. 네가 한 자업자득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뒤에 저는 쿨하게 돌아서 버렸죠. 그리고 제가 누구인가요? 우리 엄마의 딸 아니겠어요? 제 명의로 되어 있던 시댁을 팔아서 받은 돈, 그리고 제가 지켜놓은 제 재산을 가지고서 다시금 저희 친정엄마와 새롭게 일어서는 중이에요. 노력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으니 말이죠. 저희 전남편과 전 시어머니도 이제는 제발 정신머리 똑바로 차리고 인간답게 살기를 바랄 뿐이네요. 자, 제가 들려드리려고 했던 저의 파란만장한 이혼 이야기. 제 2의 인생을 맞이하게 된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세상사 요지경이라고 하지만 이 정도로 요지경일 줄은 모르셨나요? 저도 저한테 이런 일이 펼쳐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살아왔네요. 그래도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하지 않을까 싶어요. 액땜을 제대로 했으니 말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인사를 드릴게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